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예비 창업자의 마음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자의 마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혹은 만만하니까 이거나 해야지. 퇴직 후에 할 거 없으니까 하면서 도피형 창업을 선택합니다. 이런 마음으론 1년, 아니 한 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승산이 없으면 싸우지 마라 했습니다. 승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생활비 6개월분을 제외하고도 운영이 가능한가 계산해야 합니다. 정말 하루 12시간을 서 있어도 커피 향이 좋을 만큼 열정이 있는지 봐야 하는 거죠. 창업은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사장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생존이기 때문이죠. 남들이 하니까가 아닌 내가 원해서 좋아서 하는 사업 말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앞으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창업을 꿈꾸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손자병법 3편 2. 손자병법에서 가장 오해하는 한자 기에 대하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삼군지중 가사 필수적 이무배자 기정시야 병지소가 어이단투란자 허실시야 범전자 이정합 이기승 고선출기자 무궁여천지 불갈여강해 종이무시 1월시야 사이갱생 사시시야 성불과오 오성지변 불가승정야 색불과오 오색지변 불가승관야 미불과오 오미지변 불가승상야 전세불과기정 기정지변 불가승궁야 기정상생 여순환지무단 숭능궁지 삼군의 무리가 적의 공격을 받아도 결코 패하지 않는 까닭은 기병과 정병이 있기 때문이다. 군대가 진격할 때 마치 돌로 달걀을 치는 것과 같음은 실한 곳을 피하고 허한 곳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무릇 전쟁은 정으로서 대결하고 기로서 승리한다. 그러므로 기병을 잘 다루는 자는 하늘과 땅처럼 무궁하고 강과 바다처럼 마르지 않는다. 끝에 이르러 다시 시작함은 마치 해와 달 같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은 마치 추나투동 사계와 같다. 소리는 5에 불과하나 만들어내는 소리의 변화는 아무리 들어도 끝이 없다. 색깔은 5에 불과하나 오색의 변화는 이루다 볼 수 없다. 맛은 5에 불과하나 맛의 변화는 이루다 맛볼 수 없다. 그러므로 전투의 형태는 기와 정의 두 가지만 기와 정의 존하는 끝을 알 수 없다. 기와 정이 서로를 생성시키는 끝이 없이 순환하는 고리와 같다. 누가 그 끝을 밝혀내랴. 손자병법에서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한자 기이고 그로 인해 아래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정으로서 대결하고 기로서 승리한다. 여기에서 기를 중국어로 읽을 때 치로 읽지 않고 지로 읽을 때 오해가 풀리기 시작한다. 지로 읽을 때의 기는 수학 용어에서 짝수 홀수하고 할 때의 홀수를 뜻한다. 옛날에는 역이라고 불렀는데 한국어로 옮기면 우수리, 나머지의 뜻이다. 전쟁을 할 때 먼저 투입되는 병력을 일러 정병이라 하고 정병이 한창 싸울 때 장군이 지켜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다 싶으면 앞서 따로 떼어놓은 나머지 예비병력, 즉 기병을 투입하여 승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병이란 따로 빼놓은 나머지 예비병력을 가리킨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먼저 출동시켜 싸우는 병력을 정, 나중에 출동시키는 병력을 기라 한다. 정과 기를 시간상 앞뒤 개념으로 파악했다. 수중의 모든 카드를 한꺼번에 던지지 말고 최소한 한 장은 손에 쥐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던지라는 것이다. 양쪽 군대가 대치할 때 우선 정병이 접전한다. 양쪽의 장군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라 판단하면 따로 빼어놓았던 예비병력, 즉 기병을 투입하여 승부를 결정짓는데 이를 일러 출기재승이라 한다. 물론 이 넉자에서 둘째 글자 기는 중국어로 읽을 때 응당 지로 읽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인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읽는 이가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 지금은 본래 뜻을 알든 말든 모두 치로 읽고 만다. 정으로서 대결하고 기로서 승리함은 손자법법이 발명한 전술이 아니다. 손자로부터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전쟁은 본디 이런 식으로 싸웠다. 병법서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는 황제 때의 병법이 있는데 악기문이라 부른다. 당태종 위위공문대에 당태종과 이정이 황제병법을 논할 때 이정이 악기문이라 불렀다. 그런데 기를 기로 바꾸어 악기문이라 부르기도 한다. 기를 지로 제대로 읽다 보니 발음이 같은 기로 아예 바꿔버린 것이다. 물론 기로 써도 맞다. 따로 빼놓은 예비병력은 대개 기둥 부대이기 때문이다. 정으로서 대결하고 기로서 승리하는 전술은 하늘과 땅처럼 무궁하고 강물처럼 마르지 않아 끝없이 변화하지만 끝에 이르면서 다시 시작한다. 그것은 마치 해와 달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듯 마치 추나추동 사계처럼 겨울이 끝나면 봄이 다시 오듯 끝없이 순환한다. 총체적으로 정병과 기병 두 가지 병력에 불과하다. 기본 틀과 기본 동작은 고정적이고 가짓수가 많지도 않다. 그러나 일단 전환하며 활용하면 그 변화는 무쌍해진다. 소리는 궁상각치유, 다섯음에 불과하나 오음으로 만들어내는 소리의 변화는 아무리 들어도 끝이 없다. 그것은 마치 현대 음기가 도레미파솔라시에 불과하나 일곱 음으로 만들어내는 노래는 한이 없듯이 말이다. 색깔은 청색, 황색, 홍색, 백색, 흑색 등 다섯 색깔에 불과하나 우색의 변화는 이루다 볼 수 없을 정도로 현란하다. 지금은 노랑, 빨강, 파랑의 삼원색으로 모든 색채를 표현할 수 있든 말이다. 맛은 시고 달고 쓰고 맵고 짜고 등 다섯에 불과하나 오미의 변화는 이루다 맛볼 수 없다. 전 세계에 얼마나 다양하고 오묘한 맛의 요리가 있는가 말이다. 그러므로 전투의 형태는 기와 정의 두 가지만 그 변화는 무쌍하다. 기병과 정병이 서로 전환하는 모습은 마치 고리를 순환하듯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진다는 것이다. 이전은 이렇게 해설했다.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을 정, 옆으로 출격하는 것을 기라 한다. 정병과 기병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운용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일 뿐이지 원인이 아니다. 가령 안쪽 군대가 대치하고 있다고 하자. 정면 군대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측면 군대가 먼저 적을 공격할 수도 있다. 측면 공격으로 적이 흔들리면 정면 군대가 비로소 움직여 돌격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측면 군대가 정병이고 정면 군대가 기병이다. 그러므로 조조가 해설한 개념이 역시 정확하다. 정병이냐 기병이냐는 시간상 선후의 개념인 것이다. 그에 비해 이전의 해설은 다소 고지식하다. 그의 방식대로라면 정병과 기병은 신속 원활하게 전환되기 힘들다. 기와 정의 전환은 끝을 알 수 없다. 기와 정이 서로를 생성시킴은 끝이 없이 순환하는 고리와 같다. 기와 정이 어떻게 상호 전환될까? 실은 대단히 간단하다.
이미 전투에 투입된 병력이 정병이다. 미리 빼놓은 예비 병력이 기병이다. 예비 병력이 투입되면 정병이 된다. 한창 접전을 벌이던 군대가 뒤로 물러나 대기하면 기병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병이란 대기 상태의 예비 병력이나 부대를 가리킨다. 정으로서 대결하고 기로서 승리했던 사례로서 이소가 설하야 체주를 습격한 일이 자주 거론된다. 이소가 이른바 기병을 이끌고 백설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밤에 적군의 본영을 기습하여 오원제로 사로잡았던 사건이다. 사람들은 이런 기습이 성공하기를 무척 기대하고 있다. 얼마나 멋진가 말이다. 그러나 3000년 역사에 이런 일이 과연 몇 번이나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케이스는 손자병법의 가치관이 아니다. 기로서 승리함을 사람들은 기습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라 오해하는데 이런 인식은 기교를 부려 빨리 해결하려는 심리가 여전히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소의 기습작전을 군사이론으로 평가한다면 차라리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종심작전 및 전략적 마비 이론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적의 방어선을 우회하여 전방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의 작전 지휘부를 직접 공격하여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손자병법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세 군데 있다. 첫째는 계편이고 이미 앞에서 자세히 이야기했듯 계는 계산하여 평가하다의 뜻이지 기묘한 전략의 뜻이 전혀 아니다. 둘째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지만 사람들은 상대를 알려고만 할 뿐 자기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하려 하지 않는다. 셋째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정으로서 대결하고 기로서 승리함이다. 모두들 기교를 부려 빨리 해결하려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기습적으로 공격하여 절묘하게 승리하는 것으로 오해한다. 물론 손자병법의 기병이 적의 허를 찌르거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모공편에서 논한 분전법, 즉 병력 분산 작전법에 따른 병력 배치와 전술일 따름이지 예상 밖의 기습을 가리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상 세 가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손자병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손자병법이 기묘한 전략으로 승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첫째, 계산해야 한다. 둘째, 나를 알아야 한다. 셋째, 정과 기로 병력 분산을 해야 한다. 이 세 가지만 잘 이해해도 승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창업하기 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생활비 6개월을 제어하고도 운영이 가능한지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나를 알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좋아 보이니까 남들 다 하니까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커피 창업을 하는지, 커피 창업을 해서 나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말입니다. 막연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필패입니다. 나의 꿈을 꾸며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함께 꿈을 꾸는 직원과 고객은 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병과 기병입니다. 정병은 기본입니다. 고객이 기대하는 언제나 일정한 맛은 신뢰도를 상승시킵니다. 주문, 제조, 서비스의 명확한 매뉴얼로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은 안정감을 주며 고객 또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러한 정을 바탕으로 기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입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이용하여 홍보를 하는 것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나의 장점들을 SNS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경쟁 카페의 리뷰도 샅샅이 보면서 불만 사항들을 나의 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출전하는데 어찌 승리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전쟁은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나의 마음가짐을 단단히 준비하는 겁니다. 꿈이 있으니까요. 그럼 하루하루가 설레이고 즐겁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위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예비 창업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하나씩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